반갑습니다. 정치사회 전문서점 정치발전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정치발전소는 원래 책방이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창립한 이후로 정치와 민주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활동해 왔고요. 시민, 정당인, 예비 정치인들에게 주로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교육해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누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2020년 11월에 책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회과학 서점하고 차이를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존의 사회과학 서점들이 주로 사회운동을 테마로 하고 있다면 정치발전소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진보에서 보수까지 좀 더 넓은 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만큼 아마 얘기할수록 재밌기도 하고 화도 나는 주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지하는 인물이나 정당에 따라서 또는 진보냐 보수냐 하는 논쟁을 하기도 하죠. 맘만 먹으면 몇 시간, 아마도 몇 날 며칠도 결론 없는 토론을 계속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대립해 왔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아마 뇌 구조가 다르다는 재밌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양쪽 진영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데요. 그래서 두 진영에서 모두 인정하는 사상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존경받는 경제사상가가 쓴 책입니다. 엘버트 허시먼의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입니다. 엘버트 허시먼은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경영학 등 무수히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학자이고 소위 학자들의 학자라고 불리는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하고 이념의 벽을 넘어 존경받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많지 않은 그의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념에 충격을 주는 새로운 시선과 주장들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20세기 유럽판 포레스트 검프라고 할까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간기와 파시즘의 대두, 스페인 내전, 제2차 세계대전과 이어지는 마셜 플랜과 냉전, 제3세계 경제개발 등 세계적 사건들을 말 그대로 온몸으로 살아내며 다이나믹하게 관통해온 삶과 사상의 궤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이런 경험과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위기에 처한 조직 또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든 언젠가는 퇴보 또는 정체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의 크기를 가지고 말한다면 작은 위기는 일상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이죠. 많은 조직들이 이러한 일상적 위기를 대응하는 별도의 부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당면하게 되는 이 위기를 조직이나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원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역시 오래된 관습과 고정관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맞닥뜨리는 다양한 위기 또는 퇴보나 정체의 상황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 말 때문에 수많은 회사원들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지요. 그런데 엘버트 허시먼은 이 말에 의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러한가? 절이 싫다고 떠나는 중들이 오히려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존재들은 아닌가? 라는 상식과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를 엘버트 허시먼은 목소리, 이탈, 그리고 충성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기업과 정당, 심지어 마피아 깽단까지 예를 들면서 다양한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들마다 조직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과정과 요소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당의 경우 기업의 고객들과는 다릅니다. 지나치게 충성적인 지지자들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의 충성적인 지지자들을 모두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전자는 정당의 외연 확장을 막아서 정당을 퇴락시키고 후자는 정당의 정체성 혼란을 가져와서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제품 또는 조직은
시장에서 외면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더 나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다른 상품이나 조직, 그런 것들이 시장, 경제 영역이든 정치 영역이든 그런 곳에서 선택된다는 게 우리의 통념이었죠. 심지어 현대사회는 수백만 가지 다른 제품과 유사 조직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이나 조직으로의 이탈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허쉬먼은 이렇게 손쉬운 이탈이 오히려 조직의 경쟁력을 낮추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 항의하는 이 목소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도 조직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탈과 항의의 균형에 작동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충성심입니다. 조직과 상품의 충성심이 높다면 약간의 퇴보나 정체에도 이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경영학, 마케팅 등에서 많이 쓰이는 이러한 개념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시겠습니다. 허쉬먼은 이것을 상품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기업 조직, 정당 등에도 적용하면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꽤나 복합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쉬먼이 던진 이 질문들을 우리가 속한 기업,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심지어 취미 동아리에도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970년대에 출간된 책이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도 적용해 볼 지점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각자가 몸담은 기업, 정당, 조직 등에 남아 문제점을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재빨리 손절하고 이탈하고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 뒷담화나 평점 테러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취소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항의와 충성심의 목소리는 없고 오로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푸시버튼 데모크라시의 시대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런 현상은 허쉬먼이 이 책에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조직이 스스로 건강하게 혁신할 에너지를 너무 쉽게 털어버리고 관성 속에 잠들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내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장점이자 앨버트 허쉬먼의 모든 저작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늘 냉소보다는 가능성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시도들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도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이하게도 경제이론으로 설명하는 이 책은 거대한 냉소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